네, 2학년 6반, 4반, 10반, 4반, 6반, 10반, 4반, 6반, 10반, 7월 3일이죠. 7월 3일 금요일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 3일 금요일이고요. 지금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반은 6반, 4반, 10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벡터를 나갈 거예요. 책 페이지는 59페이지입니다. 많이 하진 않을게요. 처음이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다음 주 등교했을 때 복습 좀 짧게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는 하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진도는 빼야 돼서요. 59페이지 벡터 보겠습니다. 드디어 2단원 벡터네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노트 작성하셔야 됩니다. 학교 오는 대로 검사할 겁니다. 2단원 벡터, 중단원 1단원 벡터의 연산, 01 벡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봅시다. 이제 새로운 개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 2차 곡선은 이제 뭐 잊어버리셔도 돼요. 2차 곡선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아예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 기말고사 시험 볼 때 공식 좀 다시 보면서 좀 복습하시고 2차 곡선이 너무 어렵다는 친구들은 벡터에서부터 집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예 새로운 개념이라 좀 생소해서 그렇지 한번 익숙해지면 막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기 때문에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봅시다. 벡터. 우리가 벡터에 대해 살펴볼 건데 벡터라는 게 뭐냐? 벡터의 정의부터 좀 살펴볼게요. 노트 정리하세요. 봅시다. 벡터라는 건 우선 한번 써볼게요. 정의가 뭐냐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양. 이게 벡터입니다.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양. 다 썼나요?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뭘까요? 크기라는 것과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합니다. 크기가 뭐죠? 크기. 뭐 이렇게 제가 이만큼 간격을 딱 뭐 있을까요? 분필이 있다고 쳐요. 이거의 길이 뭐라고 하죠? 한 15cm 정도 될 것 같은데 15cm짜리 분필이 있어요. 그럼 얘의 크기는 15cm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되나요? 근데 이 분필의 크기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나요? 이거는 뭐 북쪽 방향으로 15cm야 이런 말 의미가 있어요? 뭐 45도 방향으로 15cm야 뭐 그런 말이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얘는 15cm라는 의미로만 가져도 충분해요. 이해되나요? 이 15cm라는 게 크기예요. 크기. 뭐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 키가 176인데 내가 굳이 뭐 나는 동쪽 방향으로 176cm야 라는 말은 좀 이상하죠. 그냥 나는 그냥 176cm 크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방향이라는 개념은 그럼 써야 되는 뭐가 있냐면 뭐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지가 좀 중요하죠. 아니면 뭐 제일 쉽게 예를 드는 게 뭐 내가 서울을 가고 싶어요. 지금은 이동하면 안 되지요. 광주 가고 싶어요. 내가 서울 방향으로 가는 거랑 광주 방향으로 가는 거야. 내가 서울 방향으로 열심히 막 시속 300km KTX 타고 막 달려갔어요. 광주에서. 그러면 한 2시간 있다 어디 있어야 돼요? 나는 서울에 있어야 되죠.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근데 내가 서울 방향으로 안 가고 뭐 부산 방향으로 KTX 막 열심히 타고 달려갔어요. 그럼 난 어디에 있겠어요? 부산에 있죠. 크기는 똑같아요. 나 KTX 300km짜리 타고 갔어요. 300km 여기 안 뚫리긴 했는데 만약 이따 치면 이렇게 달려갔어요. 똑같이 나는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막 달려갔는데 결과적으로 도착지는 전혀 엉뚱한 곳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그게 무슨 개념이야? 방향. 내가 속력은 300km 똑같을지언정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 도착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이거 15cm, 뭐 176, 뭐 속력 내가 초속 10m로 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그냥 속력, 크기의 개념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무슨 개념을 붙여보자? 방향이라는 개념을 붙여보자 라는 게 벡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크기라는 개념을 썼던 용어도 있어요.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죠? 스칼라라는 용어가 있어요. 스칼라.
그래서 벡터와 스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칼라와 벡터. 스칼라는 크기만 가지고 있느냐, 벡터는 크기에다가 플러스로 방향까지 있느냐. 이해되나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모든 양을 우리는 이제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이해되죠? 얘는 크기만 있는 양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한다라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서울 방향 시속 300km/h 라는 게 있고, 광주 방향 시속 300km/h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의 크기는 둘 다 얼마예요? 300km/h 시속,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은 300km로 똑같지만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속력은 같지만 뭐라고 하죠? 속도. 도라는 게 방향을 의미하는 한자거든요. 력은 힘을 의미하는 한자고, 그래서 속력은 같지만 속도는 다르다. 속도는 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벡터라는 개념으로 배우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외울 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크기와 방향 두 단어만 외우시면 돼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벡터라고 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벡터의 기호는 이제 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기호. 항상 우리가 처음 개념을 배우면 정의 배우고 기호 배우고 표현 방법 배우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호라는 건 어떻게 쓰냐면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점, 끝나는 점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주고 방향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벡터를 표현하는 기호예요. 읽을 때는 읽는 방법은 어떻게 읽냐면 벡터 AB라고 읽습니다. 벡터 AB. 이렇게 쓰면 벡터 AB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AB 벡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벡터 AB. 그냥 뭐 이거 읽는 것까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B라는 점이 하나 있어요. 방향이 어디에서 어디죠? A에서 B로 가는 방향.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게 그림으로 표시하는 벡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A라는 방향, A라는 점, B라는 점. 위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벡터 AB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벡터에는요, 출발하는 지점이 있어야 되고 도착하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용어를 또 뭐라고 붙이냐면 출발하는 점이니까 시점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A가 시점이고 여기는 도착하는 점. 우리가 버스 끝나는 점 뭐라고 그러죠? 종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B라는 점을 이제 종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용어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용어를 기억하셔야 나중에 딱딱딱 알아먹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벡터는 뭐와 뭐를 가진다고요? 두 가지.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고. 지금 내가 뭘 표현했죠? A에서 B라는 방향을 표현했죠. 뭔 아직 표현이 안 됐죠? 크기는 아직 표현을 안 했어요. 그래서 크기라는 개념도 좀 정의를 해줄게요. 벡터의 크기. 이 기호에 사실 방향의 개념 들어가 있으니까 방향은 따로 표시는 안 하고 크기라는 걸 표시해주면 크기는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되냐? 이거 딱 봐도 크기는 뭐라고 잡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분필의 길이를 크기라고 잡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이 A에서 B까지의 이 선분의 길이. 그래서 이렇게 선분 AB의 길이를 우리가 벡터의 크기라고 할 겁니다. 이 위에 화살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선분이에요. 얘는 벡터고요. 알겠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는 거고요. 선분은 크기만 가지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AB의 길이라고 하고 이 벡터의 크기를 표현하는 기호도 얘기를 좀 해보면 기호 어떻게 하냐면 벡터 AB에다가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주면 얘를 이제 우리가 크기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거 지금 기호, 정의 이런 거 배우는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거 계속 쓸 건데 순간 저게 뭐지? 이 절대값 왜 쓰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처음에 잘 들어두셔야 돼요. 다시 벡터라는 건 어떤 개념이라고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크기와 방향. 크기만 가지는 건 스칼라라고 우리가 그 개념을 통칭해서 설명을 해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우선 벡터라는 건 이렇게 기호로 표시한다. 위에다 화살표 쓰고 앞에다 쓴 걸 시작점, 끝에다 쓴 걸 도착점. 그래서 A에서 B 방향으로 간다라는 걸 벡터 기호를 보는 순간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 그러니까 크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요 선분의 길이를 크기라고 표현을 하자. 정의를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 이거를 기호로 나타낼 때는 절대값을 쓰면 이게 크기를 표현하는 거구나. 그럼 는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크기는 3, 7, 9 뭐 이렇게 숫자로 나와야겠죠. 길이니까.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늘 좀 새로운 용어들이 많아요. 용어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좀 기억을 할게요. 네 번째 새로운 용어가 뭐가 있냐면 단위 벡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단위라는 용어를 언제 쓰죠? 너희들이 아는 단위 뭐 있죠? 방금 얘기했던 뭐 킬로미터 퍼 아워도 단위고 그냥 단순하게 킬로미터, 뭐 미터, 센치 이런 걸 단위라고 그러잖아요. 단위. 알죠? 단위는 뭐냐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 그럼 그 기준을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면 좋겠냐라는 건데 벡터의 단위는 어떻게 잡겠냐면 그냥 크기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크기만. 뭐만? 크기만. 방향은 상관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크기만 보면 되고 단위 벡터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전부 다 단위 벡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센치라는 말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76cm, 선생님 170, 하도 많이 얘기해서 176cm라는 건 뭐냐면 1자리에 단위가 몇 개? 176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단위 벡터도 이제 뭐라고 하겠냐면 크기만 1인 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새롭게 그냥 하나 우리가 약속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5번 또 새로운 그냥 개념이에요. 0벡터. 0벡터라는 게 있어요. 0벡터. 0 느낌에서 오죠. 느낌에서 오죠. 0벡터 뭐겠어요? 0인 벡터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안 맞아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져야 되는데 0벡터는 왠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을 0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고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어요? 크기가 0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딱 좋을 것 같죠? 딱 좋을 것 같은데 0벡터의 정확한 정의는 그건 아니고요. 뭐라고 하냐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 이런 걸 우리가 0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시점과 종점이 일치해요. 그럼 시점과 종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당연히 0이겠죠. 당연히 0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0벡터라고 약속을 할 거고요.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0 위에다가 화살표 이렇게 붙여줘요. 이거를 0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당연히 벡터라는 건 크기와 방향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럼 0벡터도 0벡터의 크기가 있겠죠. 그럼 크기가 얼마라고요? 0이라고요. 그래서 이 기호 좀 잘 받으세요. 0벡터에다가 뭐 썼어요? 절대값 썼죠. 절대값의 의미는 크기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길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럼 0벡터 길이는 얼마겠어요? 0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숫자. 실수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벡터예요. 이거는 벡터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숫자 0. 실제 길이가 0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좀 따라오나요? 마지막 6번.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이 벡터를 뭐 이렇게 생긴 벡터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쳐보는데 우리 항상 시점, 종점 이렇게 화살표 치니까 좀 귀찮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보통 많이 어떻게 표시하냐면 소문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들은 우리가 이제 벡터 A라고 해보자. A 벡터 뭐 벡터 A라고 해보자. 그럼 얘 길이는 이 선분의 길이가 크기는 이 선분의 길이가 이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소문자 이거는 좀 얘기했지만 그냥 수학에서 관습적으로 쓰는 기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습적으로 기호들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벡터는 보통 소문자로 나타내고 이렇게 시점, 종점, 점으로 나타낼 때는 대문자를 많이 씁니다. 점과 점을 연결해서 벡터를 표현할 땐 대문자를 쓰고 그냥 이걸 통칭해서 한 선분, 우리가 선분을 표시할 때는 삼각형에서 점을 표시할 땐 대문자, 선분을 표시할 땐 소문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벡터도 이 벡터 자체를 그냥 하나의 선분처럼 사용해서 쓸 때는 소문자를 써주고 점으로 시점과 종점으로 표현할 땐 대문자를 쓴다. 뭐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지 60페이지 문제 1번 있어요. 문제 1번. 이거 그냥 책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다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1번은 AC 벡터의 크기죠. 2번은 BO 벡터의 크기.
벡터의 크기가 뭐 의미한다고요? 선분의 길이. 그러니까 AC의 길이니까 얼마예요? 3, 4, 5, 뭐 이렇게 되겠죠? B5는 요거죠. 5의 절반이니까 2분의 5. 쉽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벡터 조금만 할까 해요.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잠깐 근데 추가적으로 좀 개념, 얘기를 하자면 그 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책이 새로 개정되면서 정확하게는 2년 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책을 배우는 두 번째 학년이에요. 두 번째 학년인데 그 전 학년에는 기하와 벡터라는 책을 배웠어요. 맞나요? 근데 너희들이 배우는 책은 기하요. 어떤 차이가 있죠? 벡터라는 말이 빠졌죠? 무슨 뜻일까요? 벡터가 없다는 아니고요. 벡터가 없어졌다 이건 아니고 지금 벡터 하고 있잖아요. 벡터가 없다는 건 아니고 벡터의 개념이 좀 약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좀 더 할 거지만 너희들이 배우는 벡터는 이렇게 평면상에 있는 평면 벡터를 배워요. 근데 너희 선배들은 기하와 벡터 해가지고 뭐까지 배우냐면 공간 벡터까지 배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간이잖아요. 칠판은 평면이면 우리는 칠판 위에서 사는 게 아니고 칠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살듯이 공간에 살기 때문에 공간 벡터까지 이제 3차원은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면 벡터는 2차원, 공간 벡터는 이렇게 이제 추가 하나 더 들어가서 3차원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까지 배우는데 그래서 공간 벡터의 개념이 좀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다음 단어 보면 공간 도형이에요. 그래서 공간 벡터라는 개념은 빠졌지만 공간 도형은 배우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간적인 개념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하나 좀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벡터는 공간 벡터를 해야 벡터가 사실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평면 벡터는 사실 크게 뭐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공간 벡터를 하기 위한 단계인 건데 어찌됐든 근데 이제 책이 개편되면서 개념이 좀 빠졌으니까 좀 더 수월하긴 할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몇 가지 좀 어려울 만한 것들이 빠져나오긴 했으니까 그거는 좀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벡터 도입만 좀 해봤고요. 이 개념들 다시 한번 또 가능하면 이제 실제 얼굴 보고 복습 좀 하고 이거 익혀놔야 이제 벡터를 또 쭉 할 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냥 정의랑 사용하는 기호 뭐 이런 것들 한번 배웠으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 한번 잘 기억만 하고 복습만 잘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노트 정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실제 얼굴 볼지 또 온라인으로 더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나서 또 얘기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